요양병원 3층 복도 끝, 나란히 놓인 두 개의 침대가 있습니다. 왼쪽 침대에는 78세 김영수 할아버지가 누워 계십니다. 재산이 15억입니다. 아들은 대학병원 의사, 딸은 대형 로펌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지금 천장만 보고 계십니다. 중풍이 와서 혼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간병인이 식사를 떠먹여 드립니다. 기저귀를 갈아드립니다. 창밖에는 햇살이 좋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의 눈은 창밖을 보지 않습니다. 그냥 천장을 봅니다. 아무것도 없는 하얀 천장을. 할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소리가 없습니다. 그냥 흐릅니다. 닦지도 않습니다. 닦을 힘도 없는 것인지, 닦을 마음도 없는 것인지. 오른쪽 침대, 정확히는 창가 의자에는 76세 박순자 할머니가 앉아 계십니다. 재산은 5천만 원, 작은 전셋집에서 평생 사셨습니다. 자식들은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지금 책을 읽고 계십니다. 가끔 웃으십니다. 책 내용이 재미있나 봅니다. 햇살이 할머니 손등 위로 내려앉습니다. 할머니는 그 햇살도 모르고 책에 빠져 있습니다. 간호사가 지나가다 멈춥니다. 할머니 오늘도 팔자 좋으시네요. 할머니가 책에서 눈을 들어 올립니다. 빙긋 웃습니다. 그럼 오늘 날씨 좋잖아. 두 분의 거리는 3m입니다. 침대 두 개 사이의 거리. 그런데 두 분이 사는 세상은 천국과 지옥만큼 멉니다. 무엇이 두 사람을 이렇게 다른 세상에 살게 했을까요? 돈이 많은 사람이 왜 눈물을 흘리고 돈이 없는 사람이 왜 웃고 있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유 안에 여러분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천천히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5년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스스로 삶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4.3%에 불과했습니다. 10명 중 3명 남짓입니다. 나머지 7명은 만족스럽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만족과 불만족을 가르는 것이 재산이나 자식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연구자들이 발견한 것은 훨씬 더 단순하고 더 근본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오늘 그 5가지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5가지를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의 노년은 요양병원, 두 침대처럼 전혀 다른 세상이 됩니다. 첫 번째 비밀, 내 몸이 내 말을 잘 듣습니다. 2025년 통계청이 발표한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75세 이상 노인의 38%가 일상생활 중 최소 한 가지를 타인의 도움으로 해결합니다. 혼자 밥 먹기, 혼자 화장실 가기, 혼자 옷 입기 중 하나를 남의 손을 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10명 중 4명이 그렇습니다. 조병수 할아버지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건설회사를 운영하셨습니다. 직원이 50명이나 됐습니다. 재산도 쌓으셨습니다. 서울에 아파트 3채, 지방에 땅도 있었습니다. 통장 잔고만 10억이 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조 사장님은 팔자가 좋으시다고. 그런데 74세에 중풍이 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려는데 왼쪽 몸이 안 움직였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넘어졌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3개월 입원했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왼팔을 영영 못 쓰게 됐습니다. 왼다리도 불편해서 혼자 걷기 힘들었습니다. 요양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한 달 병원비가 400만 원 나왔습니다. 돈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간병인이 할아버지 기저귀를 갈아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장만 봤습니다. 50명 직원을 거느리던 사장님이 기저귀를 차고 있었습니다. 간병인이 나갔습니다. 할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면회를 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할아버지가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돈이 소용없더라. 화장실도 혼자 못 가는데 아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날 밤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내 팔자가 뭐였나? 평생 돈 벌었는데 지금 이게 무슨 소용이야? 10억이 있어도 화장실을 혼자 못 가면 팔자가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건강한 거지는 병든 왕보다 행복하다. 이 말이 조병수 할아버지의 요양병원 방 안에서 가장 정확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82세 윤정순 할머니가 계십니다. 할머니는 재산이 별로 없습니다. 작은 전셋집에서 혼자 사십니다. 국민연금이 월 60만 원 나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할머니를 아는 사람들은 다 말합니다. 윤 할머니 팔자 좋으시네. 할머니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세수하고 옷을 갈아입으십니다. 지팡이를 짚고 현관문을 여십니다. 밖으로 나갑니다. 동네 한 바퀴를 도십니다. 30분 걸립니다. 젊은 사람들이 쌩쌩 지나갑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걸으십니다. 무릎이 가끔 아픕니다. 허리도 뻣뻣합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으십니다. 집에 돌아와 아침을 준비합니다. 밥을 하고 국을 끓입니다. 혼자 차린 밥상에 앉습니다. 숟가락을 드십니다. 오늘도 맛있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합니다. 청소기를 돌립니다. 빨래를 합니다. 모든 걸 혼자 하십니다. 어느 날 제가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 사람들이 팔자 좋으시다고 하던데요.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팔자? 나 가진 거 없는데. 그런데 있잖아. 내 몸이 내 말을 들으니까 복 받은 거지. 요새 내 또래들 보면 다들 병원 침대에 누워 있거나 휠체어 타고 다니는데 나는 비록 느려도 내 발로 걸잖아. 혼자 밥 먹고 혼자 화장실 가고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 할머니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건강 비결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비결? 없어. 그냥 매일 조금씩 움직이는 거야. 쉬고 싶어도 일어나. 귀찮아도 걸어. 안 그러면 몸이 굳어. 몸이 굳으면 팔자고 뭐고 없어. 할머니는 통장에 6천만 원밖에 없습니다. 조병수 할아버지는 1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할머니 팔자를 부러워합니다. 할머니는 혼자 화장실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밥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팔자 좋은 노년과 그렇지 않은 노년을 가르는 가장 큰 차이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내 몸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느냐 없느냐였습니다. 거창한 운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루 20분 걷는 것, 계단을 오르는 것, 무릎이 아프면 천천히, 허리가 뻣뻣하면 쉬엄쉬엄. 그래도 움직이는 것. 그것이 쌓이면 내 몸이 내 말을 듣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내 발로 화장실 가는 것. 그것이 노년 팔자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비밀, 혼자서도 심심하지 않습니다. 2025년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우울 증상을 보이는 비율은 13.5%였습니다. 그런데 규칙적인 취미 활동을 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 증상 발생률이 훨씬 낮았습니다. 취미 하나가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71세 이순옥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5년 전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49년을 같이 사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렸습니다. 뉴스, 예능, 드라마. 계속 돌렸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결국 TV를 껐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할머니는 부엌에 갔습니다. 저녁을 차렸습니다.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 김치 한 접시. 혼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목이 메었습니다. 평생 둘이서 밥 먹었는데 이제 혼자구나. 밥을 못 먹었습니다. 그냥 방에 들어가서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매일 같은 일상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TV 보고 밥 먹고 낮잠 자고 TV 보고 잠들고 자식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애들아, 엄마 심심해. 처음엔 자식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매일 전화하니까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엄마, 저 지금 바빠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전화를 안 받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더 외로워졌습니다. 어느 날 딸이 먼저 전화했습니다. 엄마, 복지관에서 피아노 배운다는데 한번 가보지 않을래요? 피아노? 나이가 몇인데 무슨 피아노? 엄마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심심하시잖아요. 할머니는 반신반의하며 복지관에 갔습니다. 교실에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어머님들 손가락이 굳어 있어서 처음엔 힘드실 겁니다. 그래도 매일 30분만 연습하세요. 3개월 후에 달라질 겁니다. 첫날 도레미파솔도 못 쳤습니다. 손가락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건반을 누르는데 다른 건반이 눌러졌습니다. 할머니는 속상했습니다. 집에 와서 또 울었습니다. 나는 이것도 못하나. 그래도 다음 날 또 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레미파솔이 됐습니다.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내가 했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작은 동요를 칠 수 있게 됐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할머니가 좋아하는 옛날 노래를 쳤습니다. 두 손으로 멜로디를 연주했습니다. 할머니 눈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뿌듯해서였습니다. 내가 해냈네. 혼자서 해냈네. 지금 할머니는 레퍼토리가 12곡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피아노 앞에 앉습니다. 시간이 금방 갑니다. 자식들한테 전화를 안 해도 됩니다. 심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부족합니다. 1년 후 할머니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할머니 요즘 팔자 좋으시네. 맨날 웃으시네. 제가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 요즘 복 받으신 것 같아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복? 그냥 피아노 치는 게 즐거워. 처음엔 외로웠어. 남편 없으니까. 근데 있잖아. 외로움을 없애는 건 사람이 아니더라고.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그 무언가야. 나는 피아노를 찾았어. 그게 내 팔자를 바꿨어.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만 못하다. 이순옥 할머니는 피아노를 즐기는 사람이 됐습니다. 즐기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것이 두 번째 팔자입니다. 취미가 없으면 지금 당장 찾으십시오. 피아노, 그림, 글쓰기, 원예, 독서, 뭐든 좋습니다. 71세도 피아노를 배웁니다. 80세도 그림을 그립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즐거우면 그게 복입니다. 세 번째 비밀, 불편한 관계를 과감히 정리합니다. 2023년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우울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가족 및 사회적 관계의 질이 핵심 변수로 꼽혔습니다. 만나면 스트레스를 받는데 억지로 만나는 관계, 이것이 노년의 팔자를 가장 빨리 망가뜨립니다. 73세 홍명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사람을 좋아하셨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친구가 10명이나 됐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좋았습니다. 만나면 웃고 이야기하고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70대가 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모임에 갔습니다.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야, 우리 아들 승진한 거 알아? 부장 됐어. 연봉이 1억 2천이야. 할머니는 듣는 내내 속이 불편했습니다. 내 아들은 평범한 대리인데. 또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우리 딸은 올해 미국으로 유학 보냈어. 석사 따러. 할머니는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우리 딸은 그냥 회사 다니는데. 또 다른 친구가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세상 왜 이래? 젊은 것들이 다 버릇없어. 정치도 엉망이고 경제도 엉망이고. 2시간 동안 자랑 아니면 불평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갔지? 기분만 나빠졌잖아. 그런데 다음 달에 또 갔습니다. 안 가면 섭섭해한다고. 또 기분 나빴습니다. 그렇게 1년을 반복했습니다. 그 1년 동안 할머니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자식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힘없어 보여요? 할머니는 그냥 나이 드나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작아지는 그 모임이 할머니를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할머니가 일어났는데 몸이 안 좋았습니다. 그날 또 모임이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놨습니다. 가면 또 자랑만 듣겠지. 결국 전화를 안 했습니다. 안 갔습니다. 그날 하루가 편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없었습니다. 다음 달에도 안 갔습니다. 핑계를 댔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처음엔 미안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내가 너무한 건가? 그래도 계속 줄였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할머니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친구 중에 진짜 편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미숙 할머니였습니다. 이 할머니는 자랑도 안 하고 불평도 안 했습니다. 만나면 그냥 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홍명자 할머니는 이미숙 할머니하고만 만났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산책을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헤어질 때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음에 또 보자. 그래, 다음에 또 봐. 그 짧은 인사가 한 달을 버티게 했습니다. 어느 저녁 홍명자 할머니가 혼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10명이던 친구가 지금 1명이 됐네.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이 더 따뜻하다. 외롭지가 않아. 왜 그럴까?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 속에 있었는데 혼자였고 지금은 적은 사람 곁에 있는데 함께입니다. 이웃 사람들이 말합니다. 홍 할머니 요즘 보니까 팔자 좋으시네. 맨날 웃으시더라.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친구 줄어서 외롭지 않으세요?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전혀. 오히려 지금이 복이야. 나이 들면 사람이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더라. 만나고 나서 기분 좋은 사람 1명이 만나고 나서 기분 나쁜 사람 10명보다 나아. 그게 진짜 팔자야. 다산 정약용 선생은 유배 생활 18년 동안 제자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벗 1명을 얻는 것이 평생의 재산이다. 정약용 선생이 강진의 외딴 유배지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1명 때문이었습니다. 홍명자 할머니의 이미숙 할머니가 그 1명이었습니다. 지금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만나면 기분 나쁜 사람이 있습니까? 조용히 연락을 줄이십시오.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절교 선언하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전화 안 하고 모임 안 가고 자연스럽게 멀어지면 됩니다. 6개월이 지나면 편해집니다. 편한 사람 1명이 불편한 사람 10명보다 낫습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4번째 비밀, 자식한테 의존하지 않습니다. 2025년 통계청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 중 스마트폰을 보유한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노인일수록 사회적 고립감이 낮고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식한테 의존하지 않을수록 관계가 좋아진다는 역설. 오늘 그 이야기를 드립니다. 72세 장옥자 할머니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한테 은행 업무를 볼 일이 생겼습니다. 통장 정리를 해야 했습니다. 인터넷 뱅킹을 못하셔서 은행에 직접 가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딸한테 전화하려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멈췄습니다. 애가 요즘 바쁜데 전화기를 내려놨습니다. 5분 있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그래도 은행은 가야 하는데 또 내려놨습니다. 지난주에도 병원 같이 가달라고 했는데 또 부탁하면 귀찮아하지 않을까? 10분 동안 전화기를 들었다 내려놨다를 반복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결국 전화했습니다. 애야, 미안한데 엄마 은행 좀 같이 가줄 수 있어? 딸이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내일 갈게요. 딸은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애도 바쁜데 내가 자꾸 이런 거 부탁하면 짐이 되는 거 아닐까? 그날 밤 잠을 잘 못 주무셨습니다. 내 일을 내가 못하니까 자식한테 짐이 되는구나. 그 생각이 할머니를 작게 만들었습니다. 같은 동네에 74세 박순희 할머니가 사십니다. 할머니는 3년 전에 결심을 하셨습니다. 스마트폰을 배워야겠다. 복지관에 스마트폰 교실이 있었습니다. 등록했습니다. 첫날 갔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어머님들, 처음엔 어려우실 겁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마세요.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여기 이 아이콘을 누르세요. 할머니가 눌렀는데 다른 게 눌러졌습니다. 왜 이래? 옆 사람이 똑같이 했는데 됐습니다. 할머니만 안 됐습니다. 집에 와서 울었습니다. 나는 왜 이것도 못하지? 그래도 다음 날 또 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전화 걸기를 배웠습니다. 오, 내가 혼자 전화 걸었네.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사진 찍기를 배웠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카카오톡을 배웠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은행 앱을 배웠습니다. 잔액 조회는 여기 누르시면 됩니다. 오, 내 통장 잔고가 보이네. 이제 은행 안 가도 됩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카카오 택시를 배웠습니다. 이거 누르면 택시가 와요? 네. 이제 혼자 택시를 불러서 병원에 갑니다. 딸한테 부탁 안 해도 됩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딸이 오히려 전화합니다. 엄마, 요즘 어떠세요? 나 요즘 완전 좋아, 즐거워, 나 바빠. 엄마가 바빠요? 응. 복지관에서 요가도 배우고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도 보고 할 게 많아. 딸이 웃었습니다. 엄마 요즘 진짜 팔자 좋으시네요.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있잖아. 자식한테 전화를 안 할수록 관계가 좋아지더라. 역설이지? 근데 사실이야. 내가 혼자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 애들한테 미안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전화하면 더 반갑고 만나면 더 즐거워. 당당한 부모 곁에 자식이 더 가까이 옵니다. 짐이 되는 부모 곁에서 자식은 멀어집니다. 지금 당장 배우십시오. 완벽하게 못해도 괜찮습니다. 전화 걸기, 문자 보내기, 사진 찍기, 잔액 조회, 카카오 택시 부르기. 이 5가지만 하셔도 자식한테 부탁할 일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복지관에 가십시오. 손주한테 물어보십시오. 천천히 배우십시오. 자식한테 전화 안 할수록 관계가 좋아집니다. 역설이지만 진실입니다. 5번째 비밀, 오늘 하루에 만족합니다. 2025년 보건복지부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노인 중 가장 많이 언급한 이유가 건강이나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상태 자체에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78세 정봉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는 특별한 취미도 없고 큰 계획도 없으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아침 먹고 동네 한 바퀴 걷고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저녁 먹고 TV 보다가 책 조금 읽고 주무십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입니다. 그런데 이웃 사람들이 말합니다. 정 할아버지 팔자 좋으시네. 맨날 웃으시네. 할아버지에게는 잊을 수 없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2년 전 일입니다. 오랜 친구가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위암 3기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병원에 갔습니다. 친구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많이 여위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친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근데 봉수야? 왜? 나 요즘 생각하는 게 있어. 뭔데? 집에서 밥 먹는 거. 그냥 내 밥상에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어. 여기 병원 밥은 싱거워. 집에서 된장찌개 끓여 먹고 싶다. 김치도 먹고 싶고.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친구가 또 말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 발로 화장실 가는 것도 그립더라. 여기선 침대에 누워서 소변 받아야 하잖아. 할아버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부엌에 갔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밥상을 차렸습니다.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술 떴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지금 이 평범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기적이구나. 내 발로 화장실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그날 이후로 할아버지가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엽니다. 하늘을 봅니다. 오늘도 눈이 떠지네. 팔자 좋다. 세수합니다. 물이 나오네. 감사하다. 밥을 먹습니다. 오늘도 맛있네. 복 받았다. 화장실 갑니다. 내 발로 걷네. 팔자 좋다. 매일 이렇게 삽니다. 아들이 놀러 왔습니다. 아버지 심심하지 않으세요? 매일 똑같은데. 할아버지가 빙긋 웃으셨습니다. 심심하긴. 근데 있잖아. 나 이 나이까지 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 특별한 일이 없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오늘 아프지 않았어. 배고프지 않았어. 내 발로 걸었어. 그냥 평범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었어. 그게 사실은 팔자야.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들은 이 평범한 하루를 얼마나 그리워하겠어. 정약용 선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상의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강진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내면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선생의 비결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먹은 밥 한 끼, 오늘 걸은 산책길, 오늘 맡은 꽃냄새. 그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팔자 좋은 노인들은 특별한 날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평범한 하루에 감사했습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것, 밥 먹는 것, 걷는 것. 이 기본적인 것들에 감사했습니다. 감사하면 비교가 사라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 사나가 아니라 그래도 나는 이만큼 인내가 됩니다. 감사하면 불평이 사라집니다. 오늘 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딱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지? 거창한 거 말고요. 오늘 밥 맛있게 먹었으면 그걸로 됩니다. 오늘 날씨 좋았으면 그걸로 됩니다. 오늘 아프지 않았으면 그걸로 됩니다. 그 한 가지를 찾는 것. 그게 팔자 좋은 노년을 만드는 시작입니다. 이제 마무리입니다. 오늘 5가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나는 해당되는 게 별로 없네. 내 팔자는 안 좋은 건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5가지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있어도 됩니다. 내 몸이 내 말을 듣거나 혼자서도 즐길 수 있거나 불편한 사람 하나 정리했거나 자식한테 부탁 하나 안 해도 되거나 오늘 밥 한 끼 맛있게 먹었거나 이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여러분은 이미 팔자 좋은 쪽에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것 자체가 이미 그 시작입니다. 팔자는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팔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10억이 있어도 화장실 혼자 못 가면 팔자가 안 좋고 5천만 원밖에 없어도 혼자 걸을 수 있으면 팔자가 좋습니다. 요양병원 2 침대를 기억하십니까? 왼쪽 침대에 할아버지는 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장만 봤습니다. 오른쪽 창가에 할머니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책을 읽으며 웃었습니다. 그 2분 사이의 거리는 3미터였습니다. 그러나 2분이 사는 세상의 거리는 오늘 말씀드린 이 5가지가 만든 것이었습니다. 몸을 움직이십시오. 좋아하는 것을 찾으십시오. 불편한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혼자 할 수 있는 것을 늘리십시오. 오늘 하루에 감사하십시오. 이 5가지가 여러분의 남은 노년을 비교와 후회가 아닌 감사와 평화로 채워드릴 것입니다. 팔자는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황금노후는 평생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